브레인 튜닝 문과생? 너도 할 수 있어. AI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직설적으로 가보죠. 문과생에게 AI가 왜 필요한가, 왜 지금 이걸 안 하면 뒤처지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내 공부와 진로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냥 겁주기 말고 실제 사례와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AI를 모르는 문과생은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AI는 이제 특정 전공자만 쓰는 특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못하면 논문을 못 읽고 정보 접근이 막혔죠. 지금은 AI를 못 쓰면은 이미 정리된 정보 분석, 아이디어 도출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많은 문과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코딩 안 해. 수식 싫어. 그래서 AI는 나와 상관없다. 이 생각을 오늘 좀 부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AI는 코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글로 지시하는 능력, 즉 문장을 잘 쓰는 능력이 곧 기술입니다. 문과생이 평소에 연습해온 바로 그 능력입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이 AI에게 너무 대충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스타벅스 분석해줘. 맞습니다. 스타벅스 예약해줘. 이 회사 재무 상태 알려줘. 앞으로 성장할까 알려줘. 이렇게만 말하면 챗GPT는 대충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과제나 리포트, 논문,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개요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문과생이 실망합니다. 별거 아니네. 나도 아는 소리 하네. 이렇게요. 그런데 그건 AI의 한계가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질문해야 문과생이 AI를 진짜 자기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설명에 실제로 넣을 프롬프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잘 작성된 프롬프트를 첨부했어요. 이건 10K 리포트. 그러니까 미국 상장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분석할 때 쓰는 구조화된 프롬프트입니다. 문과생이 듣기에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한 버전부터 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죠. 10K 보고서 기반으로 회사 분석해줘. 끝. 네. 이 정도 지시만 하면 챗GPT는 이 회사 소개 몇 줄 매출이 늘었다, 글로벌 기업이다, 소비자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수준의 답을 줍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과제에 붙이면 교수님이 이렇게 느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어디에도 책임지지 않는 말, 근거가 불명확한 말, 즉, 진짜 분석이 아니라 인터넷 요약에 가까운 글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프롬프트는 뭐가 다릅니까? 이 프롬프트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에게 역할을 줄 테니 정해진 구조에 맞춰 실제 문서 내용을 근거로 수치와 표까지 포함해서 분석해라. 이건 그냥 물어보기가 아니라 작업을 설계하는 수준의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 개요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기업 이름, 본사 위치, 주요 사업, 설립 연도. 둘째, 비전과 미션이 실제 사업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셋째, 전략 키워드 5개를 뽑게 하고 각 키워드의 의미와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게 합니다. 넷째, 최근 5년 재무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게 하고 매출, 이익, 안정성, 위험 요인을 함께 보게 합니다. 다섯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른바 ESG 전략까지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제 10K 문서의 어느 부분에서 가져왔는지 근거 위치를 명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방금 설명만 들어도 수준 차이가 느껴집니다. 앞에 단순한 질문은 그냥 검색에 가까운 반면 이 구조화된 프롬프트는 완전히 하나의 리포트 작업짓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과생에게 AI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어디든 이런 구조화된 요청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0K 분석 프롬프트는 경영학, 회계학 전공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언론학 전공자는 기업 보도자료 검증에 쓸 수 있고, 사회학 전공자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고,
정책학 전공자는 규제 대상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지점. 이런 프롬프트는 누가 잘 만들 수 있는가? 바로 문과생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를 잘 보면 논문 목차와 구조, 보고서 형식, 논리 전개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문과생은 이런 구조를 이미 배워왔죠. 서론에서 대상 소개, 이론과 전략, 데이터 분석, 함의와 결론. 우리가 첨부한 프롬프트는 사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익숙한 보고서 형식을 AI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준 것 뿐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걸 AI에게 말로 풀어쓰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문과생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해보죠. 이 10K 프롬프트를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자기 전공에 맞게 바꿔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관광학 전공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10K용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관광기업의 연차 보고서나 공개 자료를 넣고 기업 개요, 핵심 고객층, 지역 전략, 시즌별 수요 패턴, 지속 가능 관광 전략까지 구조화해서 뽑아보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언론정보학 전공자는 언론사 재무제표나 시청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보도 전략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는지 분석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자는 대학의 연차 보고서와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철학과 실제 운영 전략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AI와 함께 가능합니다.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구조화된 언어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AI를 잘 쓰는 문과생은 단순히 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업의 설계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능력은 원래 문과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분류하고 구조를 만들고 논리를 설계하는 것. 다만 이전에는 이걸 머릿속이나 워드 문서 안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그 구조 자체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AI에게 넘길 수 있게 된 겁니다. AI에게 맡길 수 있는 건 정리와 계산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게 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AI에게 일을 잘 시키면 결국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문과생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단순 요약, 단순 번역, 단순 문서 정리는 이미 AI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집착하는 순간 문과생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물어볼지 정하는 일. 둘째, 나온 결과를 맥락 속에 해석하는 일. 셋째, 이 결과를 조직, 사회, 인간의 현실과 연결해서 판단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어떤 기업의 ESG 전략을 잘 정리해줬다고 합시다. 그게 진짜인지, 보여주기식인지, 다른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건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건 인문사회적 통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뺏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AI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좀 거칠게 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해도 좋다고 봅니다. AI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시키는 언어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고 그 중에서도 문과생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구조, 맥락, 관점을 설계하는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AI를 안 쓰면 그 장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듣는 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실습 3가지를 짧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안해 봅시다. 첫째, 전공 과제 하나를 골라서 AI와 함께 다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레포트 주제가 한국 외식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이라면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글로벌 외식 산업 분석가야. 한국 브랜드 한 곳의 최근 5년 실적, 해외 진출 전략, 브랜딩 전략, 리스크 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해줘. 실제 숫자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줘. 이 정도면 단순 요약이 아니라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잘 작성된 10K 분석 프롬프트를 자신의 전공 언어로 변형해 보세요. 법학 전공자는 기업의 소송 리스크와 규제 위험 항목을 추가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공자는 고용 구조와 지역사회 기여를 별도 섹션으로 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조를 뜯어고치는 과정이 곧 프롬프트 문해력, AI 문해력입니다.
셋째, 결과를 검증하고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AI가 만든 표, 요약, 분석을 그대로 복사해 넣지 말고 최소한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네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과장되었거나 애매한 부분을 스스로 지적해봐. 혹은 이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해봐. 이렇게 하면 AI가 스스로 자기 분석을 재검토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과정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말한 문과생에게 AI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문과생의 경쟁자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문과생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도구다. 다만 제대로 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I를 두려워하는 문과생과 AI에게 제대로 일시키는 문과생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언어 감각, 글쓰기 감각, 문제 정의 능력을 프롬프트라는 형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구조화된 프롬프트 예시는 그 연습을 위한 템플릿입니다. 그대로 따라 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기 전공, 자기 관심사에 맞게 뜯어 고치십시오. 그 순간부터 AI는 남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과생에게 AI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언어다. 이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와 창의력, 인간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가죠. AI가 모든 걸 대신하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AI와 협업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격차만 커질 겁니다. 그 차이를 문과생이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